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이 든 양분 제3장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산을 심리, 신체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기이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유산이 심리, 신체적인 문제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듭해서 유산을 겪는 여성들은 안전한 분만에 도달하기 위해 심리치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거의 30년에 이르는 치료활동을 통해 나는 심리치료가 많은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아기를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유산했었을 여성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루시아와 제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아는 30대 중반에 결혼한 여성이었고 결혼 이후 2번의 자연유산을 겪었습니다. 전문직을 가진 그녀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일을 줄였습니다. 루시아의 남편은 사업상 자주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주일 동안 때로는 한 번에 몇 달씩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젠은 서로 사랑했지만 생활 방식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쟤는 까다로웠고 청결한 환경과 잘 준비된 음식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시아는 감정과 기분에 더 많이 빠져 있었고 실질적인 잔일에는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루시아와 일주일에 2번 개인 상담을 가졌고 가끔은 젠만 만나기도 하면서 한동안 루시아와 젠을 커플 상담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젠은 루시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루시아의 잘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루시아의 아버지는 그녀를 비판함으로써 그녀가 스스로를 나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남자들은 원래 그녀의 아버지가 받아야 할 보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루시아의 부모는 서로를 붕괴시킬 정도의 폭발적인 방식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루시아의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쉽게 드러났습니다. 루시아와 남편 젠 2사람 모두 부모에게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리, 신체적인 응집력을 증대해주는 정서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젠은 아기도 심리치료도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환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젠은 아버지와 환자가 되도록 루시아에게 끌려간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젠은 민감하고 영리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키지 않더라도 노력을 하기만 한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도약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라는 루시아가 말해야 되는 최악을 포함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곧 내 마음에 미소가 돌아왔고 좋은 감정의 파도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심리치료는 자기와 타자의 그림자를 만나고 사고 과정이 드러나도록 허용하면서 행동 및 정서적인 패턴을 돌아보는 인지적인 작업을 포함합니다. 완고하게 굳어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결국 루시아는 임신했고 이전 임신 때처럼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녀가 상담사인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녀의 걱정은 말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할 것인가? 나는 그녀가 무엇이든 말하도록 격려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주었습니다. 루시아의 두려움, 적의, 과거 이야기와 현재의 상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루시아의 존재의 핵심에 존재하는 긍정에 공명했고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루시아의 지극한 행복, 기쁨, 환희는 예라는 긍정이었습니다. 존재의 핵심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핵심으로부터 예라는 소리가 그녀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치료에서 다루어졌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치료는 어떻게 루시아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요? 치료를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루시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몸은 눈에 띄게 열렸고 덜 경직되고 덜 긴장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아기를 담아내는 그녀의 방식이 바뀌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루시아의 임신이 출산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할 것입니다. 첫째, 말하기를 통해 쌓인 것을 털어내기. 라는 루시아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통해서 굳어진 등이 부드럽게 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동작은 좀 더 우아해졌고 유연해졌습니다. 두 번째, 심리 신체적인 독소들. 루시아는 자기 내면이 독소에 오염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은 임신, 출산, 성장의 일부로서의 신체 과정의 측면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기 내면에 독소가 들어있다는 두려움은 내면에 응축된 줌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런 독소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비의 실패. 수치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은 개인의 심리 신체적인 장비가 현실적인 삶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루시아는 잔병 치레가 잦았고 스스로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루시아는 생명을 키우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네 번째, 인지행동적인 통찰과 리허설. 루시아는 부모에게 비판받고 무시당하고 지지받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루시아는 나와도 이런 혼동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나에 대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전적으로 선한 사람 혹은 전적으로 악한 사람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감정들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아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루시아는 너무 우울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더 큰 바다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신을 개방해야 할 더 큰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도움과 격려를 통해서 그녀가 자신의 상태를, 즉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차단하고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루시아는 지지와 노력에 힘입어서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고 따라서 그녀의 정체성과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본적인 선함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갖는 1차적인 중요성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위한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루시아와 나 자신 안에서 핵심적인 선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함으로써 서로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존재 수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